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지 오래입니다. 관급공사마저 줄어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과 희생자를 위해 접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 생존을 위한 작은 학교의 노력과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학생이 늘고 있는 전남의 작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광양 백운산에 새로운 체험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산림박물관을 조명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건설 노동자들이 원청의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건설지부는 오는 21일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대형 공사 현장 12곳에서 원청사인 일부 건설사들이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146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러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사 현장의 경우 철근이나 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공정이 멈추면 공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최근 소들이 집단 폐사한 원인이 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농장 주인의 과실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염병 음성 판정이 나온 만큼 농장주 A씨가 소들에게 제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 반쯤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남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 외 거주자는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 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대안을 모색하는 LG 헬로비전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학교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변화들을 살펴볼 텐데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해마다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전남의 한 작은 학교를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 35명인 장흥 장평중학교. 13명은 신입생입니다. 이 중 4명은 유학생입니다. 충남 아산과 대전광역시, 심지어 경기도 시흥과 서울 송파구에서 왔습니다. 자흥군이 가족 체류형 숙소 10동을 지원해준 효과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농어촌 학교의 매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홈페이지로 학교를 봤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일단은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거랑 그리고 농촌 체험이 제일 기대가 돼요. 대전에 생활할 때 항상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무기력하게 지내갖고 어머니께서 좀 활발하게 재밌게 지내라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전남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 실제로 2022년 386곳이었던 작은 학교는 올해 4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통합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상 미디어나 해양 안전체험 등 지역별 작은 학교 대표 프로그램 비용 등을 대줍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작은 학교에서 해마다 학생 수가 늘어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장평중학교는 지난 2021년 전교생 수가 21명에 그쳤지만 올해 35명으로 늘어나면서 폐교 위기를 벗어나 학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학습과 해외 역사 탐방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낱낱이 개개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고요. 또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편안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을 끌어들이고 있는 시골의 작은 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4대 계곡으로 유명한 광양 백운산에 새로운 체험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산림박물관인데요.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석연 기자입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토지 개발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나무와 숲.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멸종위기종 식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의 숲은 38%만 남게 된 상황. 꽃과 나무,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물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공간이 광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안에 자리 잡은 산림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크게 4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물을 순환시키고 토양을 생성하며 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숲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주요 전시 공간에서는 숲이 처한 위험도가 담겼습니다. 숲이 아프고 죽어가며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인간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공간입니다. 소중한 숲을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를 떠올리면서 이동하면 백운산에 자생하는 사계절 식물과 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굳건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숲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 오늘은 혼자 왔지만은 다음에는 아이랑 같이 와서 여기 아이랑 놀 것도 많고 숲에 관한 그 자연에 관한 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재방문할 예정이에요. 이 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VR 게임과 미디어 아트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공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백운산을 달려볼 수 있는 백운산 라이딩과 디지털 클라이밍, 야광 동굴 벽화 그리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은 산림의 중요성과 이제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간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숲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제 보존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정맥 제1봉, 백운산에 조성된 산림박물관. 숲을 오감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가운데 개관 초기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목포시 대양동 앞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해루질에 나선 장인어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 분 만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장동면의 한 고속도로에서 25톤짜리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11일 오전 9시 반쯤 광양에서 해남으로 이동하던 25톤 덤프트럭이 장흥군 장동면 남해고속도로 장동 1터널 입구 앞에서 불이 나면서 2차선 통행이 2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마찰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이른바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11일 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란숙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 혁명, 5.18과 60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친위 쿠데타를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해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했던 목포시 의원이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일 최근 A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과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더라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고 다만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 금고형 등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